노필터로 진행하는 리얼한 Q&A 연말정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2019년 연말정산에 바뀐 이 공제사항 8가지 그리고 추징사유가 될 수 있는 주의사항들을 짚어봤는데요. 기억이 살짝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연말정산을 잘했다고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오민성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테크가 재테크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고 계세요.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더 많이 돌려받고 싶은 욕심, 그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 같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좀 절세하는 게 힘들다 이러시더라고요. 맞나요? 절세 방법이 거의 없으십니다.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절세 방법이 거의 없으십니다. 충격!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받아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이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된다. 제가 좀 산수가 약하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런 얘기하면. 사실 저는 환급 받고 싶고 환수 받고 싶은데 어떻게 그건 되나요? 소득공제를 다 차감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네, 산출세액. 네, 여러 세액공제들이 있잖아요. 그 세액공제들을 다 차감한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결정세액이 플러스면 환급을 받는 거고 마이너스면 흔히들 말하시는 토해내는 거? 우선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결정세액인 거고요. 네. 월급을 받으실 때마다 매달 원천징수를 하시잖아요. 네. 그 원천징수 금액의 1년치 합계가 기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거고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토해낸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죠? 우선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체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먼저 인적공제 같은 경우 가족 중에 가장 고연봉자한테 공제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세요.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고연봉자한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직계 좀비속이라 하면은 저희가 대부분 부모님? 아니면 자식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네, 손자, 손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연봉자가 용돈을 드리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시면은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십니다. 같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이거는 해당이 상관없습니다.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부양을 하고 있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용돈을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인데요. 네. 근로자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만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최저 사용 금액이 이제 총 급여액의 25%인 거죠. 네. 이때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제 30%를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제로페이죠. 제로페이, 네. 네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40%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보다도 제로페이가 훨씬 더 높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마일리지나 이제 바우처나 신용카드 사용하면 이런 부가적인 혜택들이 많잖아요.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같은 거를 이제 몰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조금 마음에 안 와닿아요. 사실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제가 1년 연봉을 얼마 정도로 할까? 4천만 원 번다고 했을 때 나는 신용카드를 얼마 쓰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얼마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총 금액의 25%까지는 최저 사용 금액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네, 원이요?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제로페이나 체크카드,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로 쓰셔야지 제일 효율적으로 많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25%를 기준으로 카드사 부가혜택은 부가혜택대로 받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라. 이렇게 해답을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리스트에서 꼭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이 또 있잖아요. 혹시 맞벌이신가요? 결혼한 거 티났나요? 맞벌입니다. 네, 우선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제 외식을 하거나 장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세요. 근데 누구한테 몰아주느냐가 핵심인데요. 부부의 소비 패턴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려워요. 내 소비 패턴이 어떤 패턴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연봉자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하세요. 세율적으로 세금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인데 최저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고연봉자 같은 경우에 총 금액의 25%를 쓰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잠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시는 세무사님의 고연봉자는 어느 정도? 8천에서 1억 8천에서 네. 1억. 1억인데 25%를 쓰려면 얼마죠? 2,500만 원을 카드로 저도 사실 1억을 번다고 하면 2,500만 원 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부부가 만약에 소비가 굉장히 적다,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잘 안 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자한테 소득공제를 이제 카드 사용액을 몰아줘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것도 다르네요. 완전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네,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저 사용 금액이 고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높으니까 그만큼 쓰지를 못하면 소득공제액이 0원이 되세요. 아깝죠, 그러면. 네,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 있으신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이제 전기료나 수도료,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나 면세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럼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에서는 제외가 되시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체크할 사항들은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는, 하죠. 네. 근데 이때 대표적으로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 그리고 교육비에서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뭐 학원비, 네. 그리고 교복 구입비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불러와지지 않아요. 맞아요. 이걸 생각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추가로 자료를 첨부를 하셔야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자료를 첨부를 못 했었어요, 이번 연도에. 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썼던 거를 어떻게 첨부하면 그때 가서는 또 네, 가능하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경정 청구를 해야 돼서 경정 청구를 해서 제가 이만큼 더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공제를 해주고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근로자 분들이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경정 청구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세요. 왜냐면 다른 세무사를 통하거나 회사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공제 받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원룸에 거주하거나 하면 네. 그 있잖아요. 월세. 월세, 네, 월세 공제 그것도 추가 첨부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본상 주소랑 네. 이제 제가 직접 진짜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랑 등본을 첨부를 하셔야 되세요.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월세가 매달 나가는 그냥 뭐 이체 통장, 내역. 맞아요. 네. 통장 저 냈었거든요. 네, 그거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어요. 추가 자료 첨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이 첨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세액 감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네. 일정 요건을 충족 시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할 청년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요건이 있으세요. 나이 요건. 네, 청년이라면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포함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최대 한 6년까지는 이제 나이에서 빼주게 돼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 오민성 세무사만 아는 세테크 팁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우선 세금은 아는 만큼 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세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그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 돈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이 세금 절세하는 것도 좀 공부하셔서 아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할 때 우리 세무사님과 공부하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Q&A 때도 나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한 연말정산 Q&A였고요. 직장인 여러분 13월에 월급 모두 잘 준비하셔서 황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금 공부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